3월 28일 금요일 김유정의 똑똑 동행입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이번 산불.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진 데 대해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 전문위원이신 최진우 박사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울진 산불 때 박사님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정말 피해가 컸었는데 지금 이 의성 산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도 정말 피해가 컸는데요. 네, 28분이 지금 피해를 입었고, 이 피해 규모도 사실상 불이 꺼진 다음에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네,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 보면, 울진 산불보다 또 한 25년 전에 동해안 산불보다 훨씬 더 큰 역대 음, 최대 규모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난 산불이 일명 그 괴물 산불이라는 어, 별명을 가졌어요. 네, 예, 뭔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나게 몸집을 불려가면서 이 음, 도깨비 불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네, 날아다니는 것처럼 음, 그런 어떤 피해가 확산이 되어서 괴물 산불이 된 것으로 아주 큰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네. 정말 이 피해를 아직은 추산하지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 규모가 예상이 되는데 다행히 이제 영덕은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근데 혹시 우리가 주말 동안에 이게 다시 확산할 가능성도 있는지 아니면 좀 마음을 놓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오늘 기준으로 거의 큰 불이 잡혔다고 지금 속보를 받았는데요. 네. 이게 주불이 잡혀도 아직 잔불이 남아 음. 있어요. 네. 그래서 주불 진화 이후에 또 잔불을 끄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애를 쓰는데요. 네. 이제 잔불에서 다시 또 불이 살아날 수 있는 음.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래도 좀 좋은 거는 이제 지금 차가운 북풍이 좀 불어오는 시기라서 그나마 음. 좀 불이 되살아날 수 있는 상황의 가능성은 적지만 네. 그래도 잔불이 되살아나지 않기 위해서 주말에 더 네. 많은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마음 놓기는 이른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 이 산불 발생 시기가 이제 울진 산불 때와 좀 거의 같거든요. 산불 원인도 실화라는 게 참 비슷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비슷한 조건에서 이렇게 산불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산불이 이렇게 정말 역대 최대 규모로 괴물 산불로 피해가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울진 산불 때도 거의 3월이었고 시기도 비슷하죠. 네, 유독 또 경상도 지역인 거고 네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기상적인 조건으로서는 강풍이 불었고 또 네, 이 시기가 또 이 땅이 가물고 음, 뭔가 숲이 건조하다 보니까 어떤 누군가에 의한 실화에 발생해서 이 네, 불이 좀 더 번질 수 있는 조건이 커졌는데요. 네, 그것만으로 설명이 부족한 게 또 지금 이 의성, 영양, 그 안동, 청송 일대가 네,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이래요. 네네, 예, 그만큼 이제 불이 타고 활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 음, 곳이었기 때문에 네, 산불에 대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얼마 전에 미국 LA에서도 큰 산불이 발생했었잖아요. 네,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좀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또 대형화되고 있는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점점점 이제 날씨는 뜨거워지고 땅은 네. 가물어서 한번 불이 붙으면 더 쉽게 타오르고 번지고 잘 꺼지지 않는 그런 음, 재난이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한번 불난 이 재난이 더 대형의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오는데, 네, 그런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번 우리 경북 산불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지역적인 어떤 그 불에 타는 나무가 숲이잖아요. 네. 숲에 대한 그 상태가 남달랐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가 커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음, 숲에 대한 상태가 남달랐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부분인가요? 네, 보신 분들 알겠지만 TV에 보거나 또는 주변에 봤을 때 소나무가 활활 타거든요. 네, 그만큼 소나무는 이렇게 휘발성 물질을 가지고 있고 솔방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게 불길을 먹으면
엄청나게 주변에 날아다니는 시한폭탄처럼 큰 음. 시발성이 큽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소나무를 많이 심어 왔었고 또는 소나무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 어떤 숲가꾸기 사업을 해온 것인데요. 이 네. 숲가꾸기 사업이 말은 좋지만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소나무 주변에 소나무 아래에 사는 다른 다양한 낙엽 하엽수 나무들을 자르고 정리해온 작업을 해왔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불타기 좋은 숲을 유지했던 음. 것이 가장 이번 대형 산불이 벌어졌던 가장 큰 아.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사님께서도 이번 이 소나무 위주의 산림 구조가 대형 산불의 원인이다는 이런 좀 지적에 좀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나무 위주의 조림이 문제라는 지적 사실은 처음이 아니라 산불 때마다 들리는 것 같은데 산림청이 그러면 왜 이 정책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나무를 좋아합니다. 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늘 한결같이 가장 좋아하는 소나무를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 가장 큰데요. 네. 그래서 우리 강산에 소나무가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우리 음. 고장의 중요한 어떤 그 문화적인 경관으로 여기 왔었는데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소나무가 또 돈이 됩니다. 음. 네, 소나무를 심고 네. 또는 심지 않아도 산에 자라는 소나무가 있는데요. 네. 그런 소나무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산에 이 숲가꾸기와 같은 이 임업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만큼 소나무 묘목을 키워내고 소나무 조림을 하고 소나무 숲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숲 관리를 하고 나중에 또 벌목을 하고 또 소나무가 있으면 송이도 이렇게 키울 수 있잖아요. 음. 네, 그래서 소나무와 관련된 여러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음. 걸어왔었기 때문에 네. 소나무 숲을 함부로 포기하지 못했던 것도 음. 있었고요. 네. 하지만 소나무에 깃든 문화적인 의미나 경제성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에서는 네. 소나무로 비롯된 여러 위기적인 상황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어떤 희생의 대가도 지금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간혹 있어왔는데 음. 이 지적이 좀 소나기처럼 지나갔던 상황이 컸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치권도 상당히 음. 어떤 산림청 정책을 바꿔내도록 강제하거나 네. 또는 산림청도 뭔가 이 숲관리 정책을 바꿔서 해야 되는데 음. 오히려 그런 더 많은 예산을 받아왔던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여론이 음.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 산불 진화와 관련해서도 참 아쉬운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십니까? 산불이 나고 산불을 끄는 것에 대한 총 책임과 소위 이 산불 예방 또는 진화 체계에서의 지휘권은 산림청이 가지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림에서 발생한 재난이기 때문에 산림청이 그와 관련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맞을 수는 있겠지만 산불 진화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갖춰졌느냐. 네. 그래서 또 이 헬기를 구매하고 헬기를 통해서 불을 끄는데 이번 산불에서도 헬기가 그다지 크게 큰 산불 진화에 네. 도움은 되지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산불 진화대로 구성된 많은 분들이 이제 불을 끄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그 산불 진화대에 소속된 많은 분들이 되게 연료하시고 나이 드신 분이 음. 많았어요. 네.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충분히 화재 진압과 관련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음. 그와 관련된 장비도 부족해서 상당히 역부족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산불 진화에 제대로 된 어떤 준비와 시스템이 부족했다. 과연 음. 산림청이 산불 진화에 책임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커지고 있죠. 네.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런 좀 산불이 더 발생하기 좋은 그런 점들이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매년 산불 발생 위험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진화 방식도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불이 잦아지고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네. 숲 관리 측면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고 음. 불을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진화대 대원들에 대해서 음. 충분히 어떤 훈련과 어떤 장비를 지급하고 네. 충분히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산불 진화가 이제 완료가 다 되고 나면은 이제 피해 복구를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복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소위 불탄 숲이잖아요. 네. 꺼멓게 거슬러져 있고 이 어떤 나무들은 거의 전소되어서 쓰러지기 직전일 거이고요. 음. 그래서 항상 이 불탄 숲에 대한 복구에 대한 앞으로의 과정에도 많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어, 그 25년 전부터 늘 논란이 되었던 게 산림청이나 임업계에서는 불탄 나무를 벌채하고 싹 정리해서 다시 인위적으로 조림을 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항상 그런 방식으로 해오다 보면 사실 불탄 숲에서 또 나무를 이렇게 벌채하고 벌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그 토양과 이 표토가 다 또 유실되고 그 음. 침식되는 그런 2차 피해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굳이 나무를 벌채하지 않아도 이 나무 뿌리와 땅 속에 있는 씨앗들과 또는 나무 뿌리에서 새롭게 또 발화되어서 이 복원되는 과정에 잠재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공조림이냐 자연 음. 복원이냐라는 걸 가지고 또 많이 다투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항상 이것이 사유지냐 네. 아니면 민가 주변이냐 또는 그런 이 산림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성격, 사회문화적인 성격 또는 환경 복원에 대한 기대치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조금 그 가늠할 수 있는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불탄 숲을 가만히 두어도 충분히 자연적으로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자연 복원에 기반한 어떤 피해 복구 대책을 수립을 하고 혹시 일부 이제 경관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민가 주변의 지역은 좀 그런 위험성이나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보여지는 것들을 좀 바꿔낼 필요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것을 좀 조정해 가면서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또 임도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산세가 험하니까 임도를 만들어야 산불 확산도 막고 진화도 용이하다고 하는데 또 이와 반대되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항상 이제 불난 산에 불나지 않기 위해서는 인도가 필요하고 인도를 내면 불 끌어가기 음. 용이하다는 그런 접근을 많이 해왔는데요. 네. 근데 사실 산불날 현장에 가보면 인도에 그 산불 진화 차량이 들어가기가 되게 무섭습니다. 음. 그만큼 이제 산불난 곳은 어마어마한 그 뜨거운 열기가 있어서 네. 괜히 차 끌고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갇혀서 오히려 음.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 잔불 정리나 네. 이 산불이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진입로까지에 다다라서 불을 끄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산 깊이 여기저기 길을 내다 보면 그게 사실은 이 공기가 훨씬 더 순환이 잘 되고 바람이 통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임도로 뚫어놓은 길 때문에 훨씬 더 이 산불이 더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음. 하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도만이 해결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고 네. 무분별한 어떤 개발이 오히려 산불의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음. 되게 사려 깊게 접근해야 되는 대책입니다. 네. 서울 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 전문위원 최진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